이제 오늘 살펴본 논문은 The Relationships Between Frequencies of Facebook Use, Participation in Facebook Activities and Student Engagement라고 하는 논문인데, 결국 이게 좀 연도가 2011년 좀 되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의 사용이 굉장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학업이나 학교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사용을 했는데, 이 분석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인 위계적인 회귀 분석, 특히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서 분석을 한 위계적인 회귀 분석이기는 한데, 그 분석 과정이나 어떤 그 방법을 기술해 놓은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 방법을 살펴볼 가치가 있어서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연구 질문을 살펴볼 때 보시면 frequency of Facebook use, frequency of Facebook activities, 바로 이 두 개가 이제 어떤 독립 변수가 될 것이고, 종속 변수는 student engagement. 제가 체크를 하면서 가죠. 보시면 frequency of 이게 바로 이제 독립 변수가 되겠죠. 얘네 두 개가. 그 다음에 student engagement, student, 그 다음에 time spent preparing for class, 그 다음에 time spent in co-curriculum activity. 이거 학생의 몰입일 것이고, 얘는 학생 몰입. 그리고 하나는 교과 활동에서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 활동하는 시간. 바로 이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3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는 여기서 이야기한 요렇게가 되겠죠. 이 독립 변수군을 이제 블럭으로 설정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요 밑에는 이제 독립 변수의 주요한 독립 변수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시간에 대한 설명인데, 뭐 보시면은 하루 동안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 평균적인 시간, 그 다음에 어제 페이스북에서 보냈던 시간, 그 다음에 하루 동안 페이스북을 점검하는 시간, 체크하는 시간, 체크하는 시간, 또 어제 체크했던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북의 뉴스, 액티비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논문을 살펴보면은 데이터는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첫째 줄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옛날 SPSS를 부른, SPSS가 처음에 SPSS였다가 한번 이름이 이렇게 아마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또 SPSS로 PASW라고 불렀던, 이전에 SPSS 그 버전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던 얘기고, 저희 먼저 이제 기술 통계량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기술 통계량은 인구학적 특성,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대한, 페이스북의 사용에 대한 것도 다 같이 기술을 해줬다라는. 기술 통계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빈도, 그런 것들을 같이 나열을 해줬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구했는데, 상관관계는 페이스북의 프리퀀시와 그 다음에 유스, 척도 간의 관계성이 어떤가를 살펴보았다 라고 나오고 있고, 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연구질문, 아까 전에 그 연구질문 한번 보면은, 연구질문 이거였죠. 이 연구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연구질문 답을 하기 위해서 6개의 유계적 선형 회귀 분석. 근데 사실 위계적 선형 회귀 분석이란 말은 다층 모형에서
HLM이라고 그래서 다층 모형에서 사용하는 말이지 이렇게 블럭을 설정했을 때는 그냥 위계적인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계적 선형획이라고 사용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고 그냥 블럭으로 설정한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죠. 어떠한 요인이 세 개의 종속 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 좀 바꿔볼까요? 세 개의 종속 변수, 인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time spent preparing class, time spent in co-curriculum activity 여기에 미치는 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계분석 표는 3개가 형성이 되고 분석은 3번 했다는 얘기겠죠. 유스 유계적인 분석은 유계적 그 블록으로 설정한 회계 분석이 연구자에게 어떠한 이제 도움을 주니까 그 분석 방법이 사용하는 뭐 장점 왜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일단 독립 변수인 예측 변수의 수와 순서를 모형에 투입하게 하는데 그래서 블로킹이라고 블럭으로 만들어서 그룹핑 댐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들끼리 모았다. 인과학적 변수, 인과학적 변수끼리 모으고 뭐 어떠한 독립 변수군은 독립 변수끼리 모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꼭 이론적인 근거에 따라서 이론적인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블럭이 가지는 효과를 살펴본다는 게 위계적인 모형의 특징이니까 색깔을 또 다른 걸로 그래서 블럭은 in order 순서대로 집어넣게 되는데 먼저 인과학적인 변수 젠더 그 다음에 ethnicity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3개를 넣을게요. 그 다음 frequency of Facebook use 그는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 그 다음 페이스북을 점검하는 시간 frequency of Facebook activities 페이스북에서의 활동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고 블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별되었다. 인과학적 변수가 블로그 선별된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 중요하다고 봤다. 결국에는 페이스북 학생의 몰입이나 아까 전 종속 변수였던 학업이나 이런 데 보내는 시간에 연관적으로 보이는 젠더 그 다음에 인과학 그 SES라고 해서 사회경제적인 지위, 민족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입을 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requency of activity는 개별 블럭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frequency 따로, activity 따로 넣었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건데 상대적인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frequency를 먼저 놓고 그 다음 activity를 넣으면 frequency에 비해 activity에 투입했을 때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전 연구에서 보면 온라인 액티비티가 time spent 온라인보다 더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그런 것들을 보인다는 것을 결과를 평가할 때 있어서 온라인 타임 스펜드보다 온라인 액티비티가 조금 더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개를 별개의 것으로 해서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categorical variables는 더미 코드화 했다라는 거죠. 더미 코드라는 거는 0과 1로 가까이 갖고 있는 그 categorical 예를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를 0으로 주면 여자는 당연히 1로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더미 코드화 해서 회귀분석에 집어넣고 중거 변수는 여기 중거 변수는 낮은 숫자가 중거 변수가 되는 거니까 0이 중거 변수 female 여기서는 female의 Latino student some college for highest paternal education과 같은 것들이 더 낮은 숫자 여기 중거 변수 reference categories를 기준으로 해서 회귀 분석에서는 설명을 하게 돼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그 다음에 레티노 스튜던트에 비해서 다른 민족의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시 한번 좀 지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회계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여기가 지금 이제 조금 가정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회계 분석의 가정에 충족해야만 하는지를 일단 먼저 점검을 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뭐 우리가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회계 분석을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미리 한번 체크해보고 분석하는 경우는 사실 좀 되게 드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나 조금 하지, 뭐 일반적인 사회학이나 다른 학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지 않아서. 근데 뭐 여기서 지금 했다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공선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상치가 있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공선성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잔차 점검을 했다라고 하죠. 이제 잔차 점검이라는 거는 플로트를 통해서 플로트가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죠. 요렇게 되고, 이 X축은 표준화된 잔차를 집어넣는 거고, 이제 아니죠. Y축이, 아이고 글씨가 너무 Y축이 표준화된 잔차를 넣고, X축은 예측된 예측 변수, 표준화된 예측 변수를 집어 넣었을 때 이 잔차의 플로트가 어떤 패턴이나 방향성 없이 그냥 이렇게 점으로 찍혀야 되는데, 패턴이나 방향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등분산성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잔차가 일단 정규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등분산성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한 잔차는 서로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플로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더비너스 값을 사용을 해서 자기 상관성을 체크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죠. 각각의 뭐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전차를 점검을 해볼 수는 있고, 그런 것들을 시행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커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곡선 추정 방법인데, 이 곡선 추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선형성, x와 y축,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성으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것을 1차 선형 방정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2차형으로, 결국에는 x를 제곱을 해서 1차는 y는 a 플러스 bx, 잘못 썼네. y는 이렇게 적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x 제곱을 해서 넣는, 이거는 이제 2차형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는 곡선으로 추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는 되면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근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면 아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되죠. 근데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선형으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커브 에스티메이션, 곡선 추정, 이것도 이제 SPSS의 옵션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뭐 모든 것들을 해봤을 때 다 충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 페이스북 점검,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점검하는 그 빈도에 있어서의 9개의 아웃라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걔는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되게 높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내는 시간과 어제 보내는 시간과 매일매일 보내는 시간은 당연히 상관성이 높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용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적 회계 분석의 블록으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